대기오염의 지표에 분진 들어가겠죠. 분진. 자, 분진은 미세먼지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자, 아황산가스는 화학기호로 SO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일산화탄소. 그죠?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대기오염의 3대 지표였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대기오염의 지표. 그럼 두 번째로 2차적으로 대기오염의 지표 하면은 이때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오존이 여기에도 포함이 됐었어요. O3라고 했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대기오염의 지표 중에서 일산화탄소 있죠. 자, 일산화탄소에서 키워드는 어떤 말이 들어간댔습니까? 맹독성이 있다 이 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인데 얘는 헤모글로빈, 그죠? 헤모글로빈과의 산소 결합 능력을 어떻게 한다? 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가 우리 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한다는 거에서 맹독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을 순 없고, 허용 농도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했습니까? 0.01%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던 게 일산화탄소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아황산가스 있죠. 아황산가스. 자, 아황산가스는 SO2라고 하면서 얘는 무엇의 원인이 되기도 한댔다? 산성비, 그죠?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금속 건물이 어떻게 돼요? 산성비 때문에 부식한다. 아황산가스 때문에, 그죠? 그런 거가 아황산가스와 상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지표 중에서 2차 대기오염의 지표 중에서 오존이라는 거 있었죠. 자, 이 오존 같은 경우는 O3라고 하는데 말을 끝까지 잘해야 되죠, 그죠? 오존층의 파괴로 뭐가 생길 수 있다? 피부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집에서 오존으로 인해 피부암이 생긴다 하면은 틀렸어.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해광선을 차단을 못해서 피부암이 생긴다 하는 거 계속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중에서 여러분 참고로 뽕나무 나오는 거 있죠. 뽕나무 하면 어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도 불뽕이라고 외워버렸죠. 그래서 불화수소 때문에 생기는 거 하면은 뽕나무 떠올리라 그랬어요. 뽕나무 잎에 반점이 땡땡땡땡땡 찍히는 거, 이런 거는 불화수소라 그랬어요. 불뽕이라고 하나 참고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우리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 뭐예요? 온실 효과라고 했죠. 그거의 원인이 뭐였죠?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럼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CO2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지표라고 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실내 공기가 탁하다 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표.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의 원인이다? 군집독의 원인이다 라는 말했죠. 그럼 이때 이 군집독이라는 거는 안에 실내에 원래 산소가 많아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바뀐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제가 정상적인 공기 성상에 변화가 일어난 게 군집독이다 라는 말 했거든요. 원래는 정상은 어떤 게 정상이냐면 산소가 많아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게 정상이야. 그런데 군집독이란 게 뭔데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집독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공기의 현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고 산소가 부족한 거, 그거를 군집독이라고 했죠. 그럼 이 군집독은 증상이 뭐가 나타납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나른하죠. 그래서 권태감 나른해지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머리도 아프겠죠. 머리도 아프고, 심하면 속도 메스껍고,
그죠? 요런 것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군집독이죠. 그럼 군집독일 때 경련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경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저혈당도 경련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군집독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중요합니까?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편안한 환경에서 온도, 습도, 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기다라는 말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조금 전에 허용의 농도가 0.01이라고 했다면 이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얼마다? 0.1%, 0.1이라는 거. 0.1이 정상 허용 범위다 라는 거 하셨죠? 자, 그거까지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군집독의 원인, 그리고 또 무엇을 일으킨다? 지구가 더워지는 온실 효과. 이거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라고 했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자, 그 정도까지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3번에 보시면 미세먼지, SO2, 그 다음에 CO 들어가는 거예요. CO, 일산화탄소, SO2, 아황산가스. 그죠?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아니 44번입니다 여러분. 44번. 자, 44번에는 보건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로 옳지 않은 건데,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설명 안 해도 뭔가 답이 막 손이 막 그쪽으로 가고 좀 끌리지 않아? 그죠? 대상자의 경제력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죠? 답은 이 부분은 뭐 설명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촉이 발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것보다는 여러분 보건교육을 했을 때 질문합니다. 보건교육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어디에 했을 때, 어느 대상한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능률적일까? 어느 대상한테 했을 때, 어느 대상? 학교에서요. 학교 보건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능률적이다. 왜냐하면 그 애들한테 가르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그 엄마는 친구들 모임에서, 아빠는 직장 가서 계속 일파만파로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학교 보건교육이다 라는 말 했었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바람직한 변화 순서. 그럼 가장 바람직한 변화 순서는 처음부터 담배 끊으세요 교육했다 그래서 바로 담배를 딱 끊을 순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를 해야 돼?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지식. 그래서 지식이 먼저 생겨야 돼. 그럼 지식이 생기면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도 어떤 데서요, 아유 안 좋다 그랬지, 혈압 있을 때 안 좋다 그랬지, 혈관도 쪼그라들면서 하고 피우려고 하다가 안 피게 되겠죠. 즉 5번이 손 가려고 할 때 한 2-3번은 참을 수가 있는 거야. 태도가 바뀌는 거죠. 태도가 바뀐 거는 아직은 완벽하게 그 행동으로 습관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게 반복이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그게 습관이 될 거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실천을 할 거다. 또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행동으로 옮길 거다. 행동. 그래서 행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이나 실천이라는 말이나 행동이라는 말은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결론, 보건교육을 했을 때 바람직한 변화 순서는 지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이 습관 또는 실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식, 태도, 습관의 변화 중에서 초등학생은 이 변화들 중에서 어느 변화가 유달리 더 잘 드러나고 잘 일어날까?
애들은 가르치면 머릿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보다 바로 칫솔질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죠. 뭐가 가장 큰 변화가 있다? 태도의 변화. 초등학생은 태도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일어난다 하는 거죠. 뚜렷하게 일어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가장 뚜렷하냐 이래 말하면 초등학생은 태도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 있죠. 어떤 거를 받고 싶어하고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뭐고 절박한 게 뭐고 하는 교육의 요구를 먼저 사정하는 게 가장 먼저죠. 교육의 요구를 사정한다. 사정이라는 말은 알아본다. 확인한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런 말하면 교육의 요구를 사정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이번에 한번 실시해 봅시다. 보건교육을 실시 단계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자, 실시 단계 제일 먼저 본론부터 얘기하면 재미없다 그랬지. 주의 집중, 흥미 유발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요? 도입 단계. 이때는 주의 집중시키는 거예요. 담배 폐암 걸린 사진 같은 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성병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가 생기게 만드는 단계가 도입 단계.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본격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단계가 전개 단계. 전개 단계는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전개하고 나서 땡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한 몇 분 남겨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하셨냐면 어떤 거를 배우셨냐면 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또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질문 있으세요? 라고 해서 질문하게 만들어서 점검하는 거죠. 이런 단계를 종결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종결 단계는 요약하고 점검하는 단계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도입 단계 이런 거 잘 물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개 단계도 물었어요.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 물었어요. 그 다음에 요약 점검하는 단계는 뭐라고 한다? 종결 단계.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순서에서 이 특징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단계를 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거는 많이 했으니까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자, 45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중독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식중독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균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이 있겠죠. 우리 식중독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면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었죠. 그죠? 그럼 지금은 여기에서 자연적인 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독소에 의한 식중독 하면은 먼저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하면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보고지 않나? 보고. 그럼 보고에 있는 독소 이름 뭡니까? 테트로도톡신. 그죠? 테트로도톡신 하는 거 보고 독소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 중추 그쪽을 마비시켜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어디에 이 독소가 많다? 내장 많죠? 그리고 생식기 그죠? 생식기에 많다. 그리고 피부에도 있다 없다? 피부에도 있어요. 피부, 내장, 생식기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아가미에는 있다 없다? 아가미에는 없다 하는 거. 되셨습니까? 보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독소 중에서 조개, 조미료, 미틸로톡신 하는 거. 그죠? 미틸로톡신 하는 거. 조개 독소. 뭐 세부적인 건 필요 없어요. 매칭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에 있는 독소 뭐였어요? 굴에 있는 독소 베네루핀. 굴에 있는 독소 베네루핀. 그 다음에 버섯, 광대버섯이라고 하죠. 자, 버섯에 있는 독소 어떤 독소예요? 무스카린. 광대버섯, 무스카린. 맞죠? 그 다음에 감자의 독소 중요하죠? 파릇파릇 싹 올라온 거 솔라닌. 그 다음에 보리, 메까
우리 맥콜이란 음료 있잖아. 보리 음료잖아요. 맥각, 보리,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 보리, 에르고톡신, 맥각, 에르고톡신. 그 다음에 청매, 매실 있죠. 청매, 매실. 청매에 있는 독소 아미그달린, 아미그달린. 자,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지 또는 견과류, 자, 이런 데 있는 독소는 어떤 독소다? 아플라톡신,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나 견과류, 아플라톡신.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그냥 간단하게 이름 정도는 매칭을 하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자, 빨리 한번 암기 마무리하세요. 자, 보고의 독소 테트로도톡신, 맞죠? 테트로도톡신. 그 다음에 조개의 독소 조미료 미미 미틸로톡신. 굴에 있는 독소 베네루핀. 그 다음에 광대버섯의 독소 무스카린. 감자의 독소 솔라닌. 그 다음에 보리, 맥각 같은 말입니다. 맥각 독소 에르고톡신. 청매 독소 아미그달린. 옥수수나 견과류의 독소 아플라톡신. 되셨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었고요. 우리가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독소를 세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게 그냥 감염만 된 게 아니고요. 독을 막 뿜어내는 독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독을 막 뿜어내는 독소, 그 독소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독소형 식중독이라는 말을 했었었죠. 독소형 식중독. 되셨어요? 그러면 독소형 식중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독소형 식중독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거가 들어가는지라도,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독소형 식중독이냐 감염형 식중독이냐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그때 독소형 식중독은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보툴리누스 있었죠. 자, 보툴리누스는 이거는 주로 뭐 때문이다? 통조림, 그리고 또 소세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보툴리누스의 이 식중독은요, 몇 급 감염병에 속해? 1급 감염병은 보면 두지 말고 패버려 라고 하면서 보 들어갔었죠. 1급이야. 그래서 치사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보툴리누스예요. 통조림, 소세지 이런 거에 많고요. 독소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있었죠. 포도상구균. 자, 이 식중독은 중요하죠. 시험에도 많이 물었고 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잠복기가 어때요? 가장 짧다는 거. 잠복기가 짧다는 거. 그리고 얘는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어때요? 끓여도 죽지 않는다는 거.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서 얘는 주로 어떤 음식에서 많았습니까? 탄수화물, 그죠? 당질이 풍부한 탄수화물.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다, 빵을 먹었다 이런 말하면 탄수화물,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집에서 여러분 다룰 때 화농, 뭔가 곪은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이 음식 취급을 하지 마라. 음식을 만지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만진 음식을 누군가가 먹었다면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을 만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염된 토양 하면은 뭐였죠? 웰치균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독소형 식중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 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기 있는 보툴리누스, 그리고 포도상구균, 그리고 죄송해요. 웰치균,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독소형에 들어갑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46번. 자, 46번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가 뭐 이래 쭉 했어요. 근데 질문의 요지는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있죠.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간이라는 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비교하는 척도라고 말했죠. 비교하는 척도.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건강 수준이 높냐 낮냐를 따질 때 뭐를 봅니까?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3번에 보시면 출산율 있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조출생률 이런 거 있죠. 자, 출생이나 출산이나 어쨌든 태어나는 거죠. 그럼 태어나는 게 그런 인구가 많다고 하면 그 나라가 건강 수준이 높은 겁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 이런 데가 훨씬 더 건강 수준이 높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 수준을 볼 때는 출산율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해요. 출산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 뭐 이런 계통 들어간 말은 다 빠져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비교하는 척도할 때 무조건 어떤 거는 집어넣으라 그랬어? 영아 사망률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만큼 영아 사망률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국가별 보건지표로서 많이 쓰이고 보건지표로 가장 많이 쓰이고 뭐가 영아 사망률이, 그리고 또 지역사회 건강 상태 또는 보건사업 수준. 자, 이런 거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표. 자, 그 지표가 뭐냐 이래 말하면 영아 사망률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만큼 영아 사망률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보건지표, 그리고 그 지역의 건강상태, 전반적인 보건사업 수준 평가할 때 영아 사망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간 건강 수준,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건강 수준을 볼 때 비교하는 척도, 그 대표적인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영아 사망률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말은 그 나라가 영아 사망률이 낮은 나라보다는 건강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애기들이 죽는다는 거는.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요, 일반적인 사망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망률을 제가 뭐라고 했다? 조사망률이라고 했어요. 조사망률. 그러니까 사망률 들어가겠다고. 조라는 말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조사망률, 그냥 사망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 나라는 많이 죽었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어느 나라가 건강 수준이 높은 거예요? 덜 죽은 나라가 높을 거 아닙니까? 많이 죽었다는 거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사망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비례 사망수가 들어갑니다. 비례 사망수. 그래서 비례 사망수는 여러분 1번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그 말이에요. 비례 사망수는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근데 오늘날의 50세로 제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WHO가 만든 이 척도는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때 50세는 그냥 조금 어떤 거냐면요, 옛날로 비교했을 때 나이가 든 거야. 죽을 때가 된 거야, 쉽게 말해서. 은근히 지금 우리 기분 나쁜 분들 우리 많죠,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은근히 이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냉정하게 말하면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 비례 사망수가 높다는 말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어린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건강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 어린애들이 죽었다는 거는 그 나라가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 안 돼서 애들을 놓쳐버렸잖아.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나이 들어서 죽는 거는 노안 같은 경우는요,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생명은, 인체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 사망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건강 수준이 높은 거예요. 헷갈리시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비례 사망수 하는 건 50세 이상에서 죽은 건데 이걸 보면 건강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건강 수준을 알아보는 척도에 여러분 세 가지가 먼저 들어갔는데 사망, 영아 사망, 그 다음에 조사망, 그리고 비례 사망, 사망 3개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대표적으로 하나가 평균 수명,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평균 수명. 자,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80세야.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50세야.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가 건강 수준이 높은 거예요? 80세인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보는 거예요. 절대 이거 말고 여러분 어떤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출생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태어나는 거는 건강 수준을 알아보는 거와는 상관이 없다 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요 2번이에요. 2번이고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요거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울러 우리 또 어떤 거 했었냐면요. 지역 WHO에서 건강 상태, 건강 수준 말고 건강 상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 있었죠.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 자,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에는 어떤 게 있었다? 영유모사라고 했죠. 영,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유, 발, 장, 평이라고 했었어요. 자,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이라고 했어요.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 자, 어떤 거였습니까? 뭘까? 영아 사망률 들어가겠습니다.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이거는 유아 사망률 들어가겠습니다. 유아 사망률. 그 다음에 3번째 이거는 뭘까요? 모성 사망률 들어가겠습니다. 모성 사망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때 사자는요 사망이 아니고 사인별 사망률 그 말입니다. 사인별 사망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 나라는 희귀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 또 이 나라는 장티푸스 같은 걸로 많이 식중독 걸려서 죽었대. 그럼 어느 나라가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식중독으로 죽은 나라죠. 왜? 똑같이 죽었어도 희귀 질환으로 죽은 거랑 그냥 일반적인 수인성 감염병으로 죽은 거랑, 수인성 감염병은 그 나라가 의학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절대 이런 걸로 죽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죽었냐 그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건 뭐였어? 자, 현재 병을 갖고 있다 하는 게 뭐였어요? 유병률. 그죠? 그 다음에 새롭게 이번에 발생했다 하는 게 뭐였어요? 발생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 유발발 할 때 이때 발은요 발달 상태, 신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발달 상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장 적혀 있죠. 장, 이거는 뭐냐면 장애율, 장애를 얼마나 입었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장애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럼 그 나라 건강 상태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평, 이거는 뭘까요? 평균 수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국제간 WHO에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영, 유, 모, 사, 그죠? 그리고 유, 발, 장, 평 해서 여기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구별하실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건강 수준을 알아보는 지표는 영아 사망률, 그리고 조 사망률, 그리고 비례 사망수, 그리고 평균 수명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뭐다? 영아 사망률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때 필요한 지표는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조조영모라고 했을 건데 조조영모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0은 뭘까요? 했잖아. 금방 영아 사망률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때 0은요.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조 이거는요. 자, 이 검단 지역에 인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사망률도 보면 이 지역은 사망률이 인구들이 많이 죽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사망률을 보면 인구 특징 맞잖아. 죽는 것도. 그리고 또 이 지역에 태어나는 애들이 서구 지역이 유난히 다른 데보다 많구나 하면은 그 지역은 아이들하고 이런 인구들이 더 많구나 특징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특징을 파악할 때는 여기에는 사망도 들어가고요. 출생도 들어갈 거야. 그리고 또 영아 사망률은 무조건 다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모성 사망이 아니라요. 엄마와 아이가 어느 정도 퍼센트로 있니? 하는 게 모아비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되셨습니까? 자, 요런 거를 보면 이 지역은 어린애들이 좀 많네. 그럼 이 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네 하고 파악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요. 쓰는 게 모 하는 네 가지를 본다는 거. 그래서 요거 여러분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그래도 눈도장 잘 찍어 주십시오. 잠깐 보시죠. 자, 그 다음 47번입니다. 봅시다. 자, 47번에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에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자, 이것도 여러분 촉이 발휘되지 않아? 촉 발휘되죠? 1번에 주의를 분산시키면 안 되겠죠? 주의 집중시켜야 되겠죠? 도입 단계에서. 그 다음에 목표를 최대한 낮춘다. 아니?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를 최대한 높인다? 그것도 아니죠. 어떤 게 맞을까요?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죠. 수준에 맞게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최대한 높게 낮게의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저거 배워봐야 되겠다. 저게 뭐지?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동기유발, 동기부여, 도입 단계에서. 맞죠? 생겨야 돼. 그 다음에 4번이 인원이 많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1대1로 상담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교육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은 습관, 실천,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에 보시면 자 보건소에서 금주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한대요. 그럼 금주 프로그램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이 중에서 자 5번에 보시면 단주 침묵회 술 끊자고 술 끊는 동호회 만들자고요. 그럼 그런 동호회를 만들면 뭔가 금주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단주 침묵회라는 거는 술 끊는 모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회원 안에 넣어서 같이 우리 으쌰으쌰해서 내 지금 또 술이 자꾸 먹고 싶어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래도 같이 해야지 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게 단주 침묵회라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번. 그 다음에 49번에 보세요. 자, 교육의 매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의 효과가 더 잘 되게 하는 모든 도구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매체라고 해요. 그럼 이 매체가 내가 이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게 낫다면 그거는 매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진이 되는 거고 굳이 나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강의 자체, 설명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인슐린 주사를 해야 될 때 이때 매체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모형을 갖고 와야 여러분들이 더 실감나고 더 실무에 하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모든 매체는 다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매체는요, 청각에 주로 청각에 의존하는 매체가 있고, 시각에 의존하는 매체가 있고, 또는 시각, 청각 다 하는 매체가 있어요. 시청각 매체. 그죠? 그러면 1번에 있는 사진, 무슨 매체예요? 시각 매체죠. 시각. 사진하고 여러분 얘기 나누지 않잖아. 시각. 시각 매체죠. 사진, 죄송해요. 사진, 시각 매체. 그 다음에 설명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무슨 매체? 청각 매체. 그 다음에 3번 전화, 이것도 청각 매체. 그 다음에 4번 강연, 이것도 듣는 거죠? 청각 매체. 그런데 5번에 보면 비디오,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곰돌이 푸, 애기들 보여준다 생각해봐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잖아요. 시청각 매체죠. TV, 옆에 더 적어보면 TV, 시청각 매체. 그 다음에 슬라이드, 소리도 나거든요. 슬라이드, 시청각 매체. 그 다음에 OHP, 이거 시청각 매체. OHP, 시청각 매체.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아. 시각 매체, 청각 매체 또는 시청각 매체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0번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줄에 보자.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크게 두 가지가 두 번째 줄에 보면 독소를 뿜어내는 독소형이 있고 단순히 감염만 일으켰다면 감염형 식중독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감염형 식중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때 감염형 식중독 아닌 거 찾아내야지. 어떤 거 있었습니까? 2번에 보툴리누스 아까 아니랬잖아요. 독소형. 그 다음에 3번에 포도상구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염된 토양 때문에 생기는 웰치균 이거 3개는 아니랬잖아요. 그럼 2번, 3번, 4번 이거는 뭔데요? 독소형 식중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에 살모넬라균하고 5번에 디프테리아 이게 있었는데 디프테리아는 여러분 이거는 식중독균 아니야. 식중독하고는 상관없다고. 되셨습니까? 자, 그럼 1번에 있는 살모넬라균 있죠? 이거는 어떤 거를 일으킵니까? 장티푸스 일으키지. 장티푸스.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 종류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독소형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살모넬라 때문에 생기는 거는 어떤 식중독이라고요? 장티푸스가 살모넬라균이 원인이라고요. 이거 감염만 일으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선회, 어패류, 생선회, 어패류 하면 어떤 거다? 장염, 비브리오. 그래서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말 하죠. 그럼 장염, 비브리오 이것도요 생선회, 어패류, 뭐 꼬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독소형이 아니고 감염형 식중독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지? 대표적으로 그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거. 햄버거병 O157 그죠? 햄버거병 O157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요런 게 감염명에 들어갑니다. 감염명은 이런 거 독소형이 아닌 거 요런 것 등이 들어가더라.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이다. 살모넬라. 그 다음에 생선회, 어패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 하면 장염, 비브리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 중에서 수인성 감염병 대표적인 거 있었죠. 자,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였지? 종류가 수인성 감염병에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콜, 그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장, 파, 세, 장 들어갔었죠. 자, 수인성 감염병에는 콜 A 장파 세장 들어갔었어요. 그럼 이때 콜 A 장파 세장은 몇 급 감염병에 들어갔었습니까? 몇 급 감염병? 2급 감염병.
2급 감염병에 들어갔죠. 콜, A, 장파, 세장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때 마지막에 있는 장, 이게 뭐였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콜레라, 그 다음에 A형 간염, 그리고 장티푸스, 그리고 파라티푸스, 그리고 세균성 이질,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는 거.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 여러분 특성에서 봤을 때,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로 주로 하절기에 발생하나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자, 이 말 맞는 말, 틀린 말, 이 말 맞는 말, 맞는 말. 자, 왜 그러냐면요. 하절기, 여름에 주로 생기긴 해요. 그러나 여름에만 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은 하절기에 발생은 하나 결론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하는 거. 특징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수인성 감염병은 자, 유병률은 어떨까요? 유병률. 현재 콜레 장파 세장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물으면 유병률은 어떨까요? 낮아요. 유병률은 낮아요.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거는 발생률이라고 그러죠. 발생률은 어떨까요? 발생률은 높죠. 폭발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낮고 발생률은 높을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은 발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수인성 감염병 때문에 다른 질병이 감염이 또 되는 거, 그런 거를 2차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자, 2차 감염은 수인성 그 감염병 때문에 다른 게 생기는 거야. 자, 이런 거 콜레라 때문에, 장티푸스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거는 별로 없어. 그래서 2차 감염은 낮아요. 그러면 치명률은요? 환자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나 치명률은 식중독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은 잘 없어요. 그래서 치명률은 낮아요. 되셨습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학자 중에서 밀스 라인케, 자, 이 두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국민들을 상대로요, 물을 여과해서 급수를 했더니 수인성 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더라라는 거를 발견했대.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밀스와 라인케가 발견했다. 그래서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얘는 물을 여과 급수했더니, 물을 이렇게 소독도 하고 여과 급수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어떻게 됐다? 떨어지더라 하는 거를 발견해냈다 해서 이들의 이론을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문제집에서 언급될 거니까 한번 눈도장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고요.